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계엄 때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새벽 3시 반이 지나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피고 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조사 후 심 전 총장은 어제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나눈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고 조서 열람만 5시간 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도 곧 부를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피고 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소 관련해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이제 검사 파견 지시 받은 거 없나요?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며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고 특검 출범 후 재구속됐습니다. 이 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돼 오늘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도 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는지 등 의혹에 대해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상적으로 법치주의를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대검,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팀 호출, 교정본부 수용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러들였던 국무위원 6명 가운데 1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전 총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을 때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1시 반에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JTBC는 김 여사 수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통화들이 결국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었는지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통화는 지난해 10월 10일 심 총장이 김 전 수석에게 12분 32초 동안 통화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전 수석은 심 총장에게 전화해 통화가 11분 36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고 창원지검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 총장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임 초기 김 전 수석과 인사 차원에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논의할 수 없고 공천 개입 사건은 오히려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소 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시점과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한 시점이 일부 겹치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신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엔 수사 방해 의혹까지 포함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차 정책 등에 대해 얘기했을 뿐 사건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사차 전화를 10분 넘게, 그것도 이례적으로 비화폰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거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것도 이 비화폰 때문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하순 임기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초기인 10월 민정수석과 인사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 얘기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통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업무 연락처가 아닌 비화폰을 사용한 통화 방식도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건 총장의 비화폰 사용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수사하던 경찰은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번 모두 반려했습니다.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 없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라. 범죄 고의가 있냐, 번번이 이유가 달랐습니다.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를 장악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라 영장 반려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성훈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 경호처는 경찰과 검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협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건 대선 직전으로 최근 일이라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은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통화뿐 아니라 내란 국면의 모든 비화폰 통화를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항고 포기. 당시 직위원 부장판사가 아무리 풀어줬어도 즉시 항고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즉시 항고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그랬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경우에 즉시 항고한다. 안 하면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넘기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아니 뭐 설마의 연속이었으니까요. 12월 3일부터.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을 때 에이 그러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면 돼. 보통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안 해가지고. 그래서 즉시 항고 할 거라고
다들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안 하냐. 검찰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아니, 저는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제가 그때 투표할 때 저 절대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문정 검사처럼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안 하냐. 이걸 안 하면 검찰 조직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그 민심이 완전히 떠나게 만든 결정타라고. 윤석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은 명을 단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즉시할 것이다. 저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총에서도 그 발언했고 그런데 안 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 왜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 지기현 판사 혼자 이런 일을 벌어질 리가 없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구라고 내가 특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순 내피셜인데 네. 이건 뭔가 검은 디자이너가 있다. 야, 좋은 표현이 검은 디자이너. 오늘 커피를 한잔 했더니 블랙 디자이너가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검은 디자이너 선행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즉시항고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지기현 판사 혼자서 자기가 풀어줬다가 즉시항고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그건. 예. 네.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총장이 둘이 만나서 짝짝꿍 쎄쎄쎄는 안 했더라도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각각 큰 틀에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풀려날 거야. 그래서 이제 정군 멍군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장기판에서. 70년 만에 둘이 각각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아니, 예측은 틀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제 날로 하던 것을 시간으로 하는 게 너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체포적부심 기간을 일부러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정해서 당연히 그게 구속기간 내에 기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리한 게 명문의 규정에 체포적부심 심사는 공지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공지 안 하고 그냥 계산해서 구속기간 도과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법률가들이 보기에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즉시항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틀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법연수원 때 교과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이씨 내가 잘못 배웠나? 날로 계산하게 돼 있어 시험에도. 지기현의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검찰과 법원은 일 단위로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한 번 70년 만에 딱 한 번 판사와 검찰총장이 동시에 이건 잘못됐어. 딱 한 번 생각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연이 아니죠. 지기현 판사가 자기 소신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소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신이었으면 지기현 판사는 전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정말로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게 글이 있고 나서 업무 연락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일선청에 시간을 하지 마 날로 해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것 그렇죠. 때문에 시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제가 같이 근무했던 검찰 일반인 간부를 만났어요. 뭐 하냐 했더니 그만뒀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만둘 시기가 아닌데 그만뒀어 했더니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야. 아 그때 이걸 날로 하다가 시간을 해서 다시 날로 해라는 공문을 받고 자기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시간으로 해놓고 그래서 말로는 뭐 위원 때문에 그랬다느니 지기현은 뭐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니 했지만 그렇게 정말로 믿었으면 계속 시간으로 해야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근데 바로 뒤집었잖아요, 사실. 예, 검찰이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는 지금 그 냉정히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에도 문제 안 되게 사실 기소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져도 문제 안 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딱 체포적부 시간 감안하면 몇 시간 전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완전 시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기현은 이제 시간으로 해도 안 되니까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버렸죠. 그것도 황당하죠. 네. 그것도 황당하고 처음 있는 경우. 사실은 시간으로 백보 양보해서 시간으로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기소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체포적부심 기간 그거는 우리 공제 대상에서 빼버려 이래가지고 결국은 구속치를 시킨 아주 어이없는 사건인데. 물론 이제 체포 적부심 기간을 계산해서 뺐으면 당연히 이제 지기현 말도 틀리잖아요. 시간으로도 틀려요. 그렇죠. 예. 근데 체포 적부심을 그런 넣고 뺏고를 떠나서 통상의 경우에 구속기간 연장이 한번 불어대면 즉시 기소합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니 이렇게
법을 왜곡해 가며 윤석열을 풀어주나 하고 그분을 관두신 건데 그 지인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질문은 그러면 직위원과 심우정은 왜 그랬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권고한 혹은 압력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목적한 바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리고 탄핵을 무력화시키려고 윤석열 복귀를 꿈꾼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특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직위원과 그 심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걸 밝혀내야 진짜 수사 아닙니까? 검은 디자이너. 네. 검은 디자이너. 이게 이제 배구로 보면 직위원이 토스를 하고 심우정이 스파이크를 때린 거잖아요. 이게 뭐 이게 우연히 두 사건이 겹쳤을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뭔가 검은 디자이너 말씀 잘. 검은 디자이너. 검은 디자이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말했다 고발당하니까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뭐 김현장에 있는 모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확실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모 시성을 가진 변호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심우정이 검찰총장 될 때부터 다들 이상하다 그랬던 게 기억나거든요. 기억납니다. 왜 갑자기 심우정이야?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인천 마약 사건 그때 인천지검장 아니었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하고 그리고 연결하는 사실은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윤석열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약점 잡힌 사람을 총장에 갖다 놓나? 뭔가 서로 발목 잡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검찰총장 갖다 놓나?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죠. 네. 총장은 뭐 약점도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 두 분 계시지만 총장 하려면 말을 잘 듣는 사람 되려지. 정권의 말을 잘 약점이 듣고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고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이 본인이나 검찰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약점 때문에 그런 거다. 뭔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내란에 관여돼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은 인사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뭔가 있었고. 물론 심우정 총장은 이번 처음 이제 의혹을 받았던 게 일단 언론에 났지만은 합수부에 뭐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방첩사에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에 직원을 보낸다든지 또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사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방첩사 김성원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검찰에 세 번 영장 기각. 그와 또 합쳐서 이거 이번에 즉시한 거 포기한 거 보면은 뭔가 운명 공동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점입니까 이익입니까 어느 쪽 한쪽에 서주세요. 아니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 우리 약점이라 봐야죠. 운명 공동체니까. 박정현 의원과 양분하 의원 약점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약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우정 약점 2점. 신념? 심우정 총장이 아마 고검장 출신이 아니고 아마 인천지검장에서 바로 저는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낙점해 준 거잖아요. 그게 오빠하고 관계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내는 검은 디자이너가 아마 이제 다른 사람 또 심우정 뭐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한 번만 저기 결단해 주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예를 얘기해. 보석 같은 것도 다 위헌 났고 요것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핑계를 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형식. 예,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만 결정해 주면 니만 여기서 아니 근데 그게 자기한테 여차하다가는 이런 수사를 받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했겠죠. 이재명 뭐 대통령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고 네가 검찰총장 시켜준 그 사람한테 한번 보호는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제가 볼 때 결단하면 탄핵이 인용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탄핵이 기각되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각된다. 약점과 전망. 희망의 해로도. 저는 심우정 총장의 성품을 고려해서 총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양분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이걸 가장 크게 고려했지 않았을까? 그 당시 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서울고검장 박세현 씨가 우리는 그리고 그 특수본 검사들도 우리는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입장 발표했는데도 그것을 깔아뭉개고 하지마 포기해 석방시켜 그러니까 딱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대검 법규를 위반했다. 그럼으로써 그 부하 검사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 부하 검사팀의 그런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100%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면 결국 3월 7일 날 탈옥하고 적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이 4월 4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파면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을 아예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그 신무정 씨를 고발하고 또 그때 뉴스 공장에 또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이것은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는 작품이다. 대탈옥은 앞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빨리 뭐 8대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다고 보는 게 상식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5대3 뭐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와서는 드디어 조희대의 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날려버리려는 시도 지금까지 그런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시작이 이 심우정 씨의 그 대탈옥 직권남용이고 그것을 내일 소환해서 이제 그걸 또 언론에 제일 많이 강조해서 특검이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로 집중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구속시킨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내란에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찰 세력이 깊이 개입했다.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맞습니다. 그 검사 파견한다. 뭐 검사장급, 뭐 고위급 이제 간부 두 사람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정황도 나왔고 증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도 심우정이 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직권남용 윤석열 씨에 대한 대타로 이 부분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으로 영장을 받아서 심우정을 구속시키면 그 다음 심우정과 동전의 양면으로 대토락을 시킨 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단 말이에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이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센터 전문 검사를 보냈다. 또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가 있었다 등등. 그리고 박성재로 타고 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 조직 전체에 법무부 포함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내란 가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검사라는 직업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 기도, 반개혁, 반혁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장관님,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네, 지금 검찰이 지금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갖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백혜련 경정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가 마약 밀수범 4명 중에 1명만 검거했고 나머지 3명을 추적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뒀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총장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와 휘문고 80일의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 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차장을 거쳐서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10K 말레이시아, 55K 1차,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수첩에 있는 메모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메모의 의미를 아시죠? 예, 일단 뭐 언론 통해서만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약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 여러 의혹 중에 하나이고 그 부분들도 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수사팀에서 지금 김충식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이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관에서 봐준 부분 문제, 두 번째는 외압을 통해 갖고 수사가 무마된 문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국세청 또 FIU 합동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광범위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윤석열, 김건희가 이 마약을 내란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국민들은 이 의혹에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도 될까? 이런 의혹, 우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데요. 검찰은 지난 6월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에 2달이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요. 2달 동안 도대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셀프 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수본 압수수색이 좀 늦은 측면은 있지만 그 전에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휴대하고 있는 전화들에 대한 압수뿐만 아니라 포렌식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팀들은 저는 뭐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의견 조율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좀 다른 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올 초에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됐는데 이게 지연됐다가 최근에도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와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은 전 국민의 지금 관심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는 바뀌었지만 검찰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게 대검에서 수사 지휘를 하다가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을 지휘 책임자로 임명해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잘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